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 영란은행이 7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BOE는 현지 시간으로 4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3월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0.25%로 낮아졌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드 배치 공식화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류 스타들이 사드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엄포를 넣는가 하면 화장품 같은 대표 수출품에 대한 트집도 부쩍 늘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사드 배치가 제2의 마늘 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의 전직 경영진뿐 아니라 현 경영진도 1,200억 원대 회계 조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에 관여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부실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인상률 7.3%로 2016년도 6,03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라고 고시했습니다. 8시간 기준 1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 주 40시간제 근로제로는 135만 2,2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브렉시트의 영향을 인정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꺼냈습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7년여 만에 0.25%로 인하됐고요. 또 6개월 안에 6천억 파운드 규모의 자산 매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실시가 될 텐데요.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기대감이 현재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대 이상의 추가 완화 카드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무덤덤한 편인데요. 코스피는 2010선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고용지표 결과를 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자는 관방 심리가 짙게 깔려있는 오늘장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브렉시트 위기를 빠져나온 이후 정책 공백기 속에 방향성을 잃은 국내 증시, 어떠한 종목이 돌파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8월 5일 금요일 현재 시장의 흐름부터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8% 정도 오르면서 201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006포인트에 출발해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서 2010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만큼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201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코스피 지수 수급의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현재 1,600억 원 정도, 1,700억 원 가깝게 매수 의의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400억 원 정도 매도, 기관 쪽에서는 장 초반에 관망세가 짙게 깔려있다가 현재는 소폭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4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지수는 1% 정도 하락한 69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출발은 703포인트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장중 흐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중 9점이 704포인트 정도였고요. 그만큼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고 9시 구간 바로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690선대에서 정체가 된 상황입니다. 수급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낙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880억 원, 외국인 쪽에서는 400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매수 물량은 1,3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부터 판단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숨어 있는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호재와 악재가 조금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BOE 쪽에서는 호재가 나왔다면 또 중국의 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은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장 이슈 정리 부탁드리죠. 네, 오늘은 두 가지 상반된 대외정책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BOE 경기 부양책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확대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 우려가 확대되면서 관련해서 화장품, 엔터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상황을 짚어드리면요. 어제까지 외국인은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두 시장에 밸류에이션 부담 작용하면서 매도 전환했었는데요. 어젯밤 BOE 부양책에 힘입어 오늘은 수급 센티먼트 개선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크 카니 총재는 자산 매입 규모를 600억 파운드, 즉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88조 원 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큰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BOE 부양책이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대대적인 돈 풀기 정책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아시아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EPFR에서 추정하는 글로벌 펀드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계속해서 자금 유출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4주 연속 유입 중이거든요. 결국 저희는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좀 흘러 들어올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였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한 우려를 좀 살펴보면요. 시작은 8월 3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3일에 주한중국 대사관에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업체들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3일부터 상용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 현지 업체를 통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또 한국 드라마 방영이나 한국 가수 공연 금지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제재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우려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성 조치가 시작되는 우려가 좀 확대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들이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먼저 BOE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OE의 양적 완화가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자니 일단은 하반기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 돈 풀기를 시작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BOE의 양적 완화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BOE가 제시한 통화 정책은요. 기준금리 인하랑 자산 매입 규모 확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자산 규모 확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규모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BOE뿐만 아니라요. 얼마 전에 BOJ에서도 ETF 매입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통화 정책을 제시했고요. 또 아베 총리가 28조 엔 정도 투자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BOJ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과 1대1로 같은 재정 정책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BOK도 하반기 추경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런 정책 모멘텀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브렉시트 이후에 페드의 긴축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 고용지표 오늘 밤에 발표될 텐데요. 이 미국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그리고 유럽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내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완화적 정책 지속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도 연내에 실시될 가능성은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망을 살펴보자면 앞으로 국내 증시 상승세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판단과 함께 또 대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참고 말씀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들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관련주의 경우는, 네. 차별화 전략을 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다른 중국 관련주 대비해서 좀 탄력성이 낮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 경직성은 좀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디어, 오락 등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재에 따라 실적 불확실성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출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특히 중국 경기지표들이 다수 발표될 예정입니다. 8월 7일 일요일에는 중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고요. 9일에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1일에는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실물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 중국 관련 주들이 좀 증시에서는 핵심 테마로 떠오르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출입 감소폭 좀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SOC 중심으로 국영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도 견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실물지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재정지출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를 좀 상쇄하는 효과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는 따라서 이런 경기 지표 개선에 따라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이런 소재 산업재 업종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상승세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 지표들이 다수 발표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중국 관련주 핵심 테마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를 두고 화장품 엔터는 비중을 축소하고 소재 산업재의 경우는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말씀해 주셨고 다음 주에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긍정적인 소식이 예견되기 때문에 화장품 엔터 관련주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소재 산업재 쪽으로는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 특징 주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차승록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황부터 해서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와 전반적인 시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15포인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고 한 1,76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역시나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는 돈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갔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대형주 쪽에서는 실적 종목 위주로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우리 코스닥 지수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금요일 조정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뭐 우리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개인 기관 매도세,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방 매도세와 개인 매수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짚어드리면요. 네. 자, 우리 삼성전자부터 보면 지금 현재 156만 2천 원입니다. 오늘도 한 3% 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삼성전자 쪽에서는 뭐 갤럭시 노트 7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이탈리아 쪽에 이제 전기차 기업을 이제 인수설이 났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 테마가 지금 나오고 있다. 뭐 노트 7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노트 7의 기술이죠. 홍채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뭐 자율 인식. 이 지금 전기차와 노트 7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지금 투자에 인한 그 테마로 지금 형성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국전력은 마이너스 0.98% 다소 조금 이제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업종으로 묶이면서 1.1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우 역시나 삼성전자 대장에 따라서 강보합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뭐 현대모비스, 네이버까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종목들 전체적으로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아모레퍼시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2%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역시나 화장품 관련 업종들은요, 중국 사드 쪽이랑 한번 연관을 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업종들은 역시나 중국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쪽에 수출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화장품 기업 관련 업종군들도 주가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이제 뭐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수출 뭐 이런 것까지 조금 자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주 종목줄은 뭐 다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코스코는 자 1.6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신한지주 뭐 강보합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 업종들, 증권 업종들 8월달 들어서면서 30분간 증권 거래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증권 관련 업종군들이 상당히 저번 주에 시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을 때 증권 관련 업종군들을 좀 눌림목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 악재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들어오는 날 N자형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텔레콤 0.45%, KTNG 0.82%, 기아차도 0.25%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 자 SK는 1.82% 정도 보여주면서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본다면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 0.4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3,500원 정도를 머물고 있는데 역시나 램시마 승인권 상당히 많이 뉴스가 나오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10만 원 정도 돌파를 하고 난 뒤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10만 원 위에서는 수익을 일부 실현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 메디톡스 강보합세 그리고 CJEN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한 모습 좀 마이너스 7%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부산행이라든지 뭐 인천 상륙작전 관련된 종목이 뭐 NEW라든지 기업은행이라는 그 종목이 부산행에 뭐 17억 정도, 인천 상륙작전에 한 23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네. 주말 사이에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할 거다. 그런 수치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인천 상륙작전도 흥행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뭐 NEW라든지 뭐 기업 은행이라는 종목은 아마 다음 주쯤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3.35% 정도로 강보합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뭐 코미팜, 제약 관련 업종군들은 2달 뒤에 크게 한 차례 열풍이 분 뒤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 뭐 컴투스, 파라다이스, 케어젠, 뭐 이오테크닉스 등등 전체적인 흐름들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 쪽, 뭐 리우 올림픽 이라든지 뭐 전기차 업종군들 주도주 쪽 조정 받았을 때 공략을 하는 포인트가 수익을 많이 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슈 관련해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BOE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호재로 떠오르면서 오늘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증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게 될지 멘토님께서 어떻게 네네. 판단하시는지요? 자, 일단 뭐 BOE라는 이벤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든 뭐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 장세를 브레이크를 조금 거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며칠 정도는 당분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제 BOE라는 이벤트가 일어났는데요. 뭐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때도 마찬가지고요. 브렉시트 때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회의를 할 때 좋은 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구제책이 나올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안 좋은 좀 실망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뭐 중심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그 해외 쪽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7년째, 10년째 박스권으로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저항대에서는 항상 뭐 북한발 악재라든지 뭐 그리고 지금도 저항대에서 꼭 사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해외 글로벌 악재라든지 그런 점 그리고 미국 쪽 상승 모멘텀이 조금 줄어든다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굳이 뭐 BOE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높여주시고, 만약에 이 이벤트로 인해서 흔들릴 때 하락 추세로 흔들린다면, 낮게 저점 매수를 하는 공략 포인트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른다면 조금 뭐 수익률은 적더라도, 좀 따라 붙어서 뭐 단타성으로 이제 주도주 종목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뭐 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특징 업종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네네. 있는 게 대선 테마주, 대권 테마주들인데요. 반기문 테마주, 또 문재인 테마주 이렇게 인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요즘 최근 좀 엇갈리고 네네. 있는 모습이거든요.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자, 요번 주 중에 문재인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문재인 대표적인, 우리들 휴 브레인이죠. 요 종목 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휴 브레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중하고요. 저번 주부터 5,000원이었던 주가가 8,900원까지 네. 오르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그 문재인 테마주는 뭐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 지금 당 대표 뭐 선거 결정 뭐 이런 이벤트가 앞두고 있는데 8.15라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뭐 그런 이벤트로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이 있고, 문재인 테마주는 굳이 나눈다면 야당 쪽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당 쪽 대표 종목을 뽑는다면 반기문 테마주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기문 테마주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여당과 야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쪽 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테마주가 오를 때는 반기문 테마주가 내리고 반기문 테마주가 오를 때는 문재인 테마주가 내리는 시소놀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5,000원에서 뭐 8,900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8월 6일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요.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대권에 대한 의지라든지 뭐 도전 시사를 밝힌다면 반기문 테마주가 오히려 시세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휴 브레인과 반기문 테마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시소놀이를 할 때 이 종목 빠지면 이 종목 보고 이 종목 빠지면 저 종목 보듯이 한번 보시되 사이드로는 뭐 안철수 테마주라든지 유승문 테마주까지 본다면 뭐 대권 테마주들은 뭐 내년 선거할 때까지 떨어졌을 때 공략을 한다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 업종군들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차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동차 부품 자회사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탈리아 그 테슬라라는 이제 전기차 업종군들에 강력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전기차, 바이오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도 갤럭시 노트 7 수혜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업종군들도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 관련 업종군들이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주상 엔지니어링, 자동차 부품주 종목들을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저점 대비 30% 40% 정도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제 조정을 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전기차라든지 뭐 노트 7에 관련된 뭐 홍채 인식 관련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 중에도 하나죠. 그런 종목들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8월 달쯤에는요, 이 2달 뒤에는 테슬라 쪽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 입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뭐 굳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본다면 뭐 당연히 뭐 다음 주나 뭐 8월 달 주중은 그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전기차 업종군들은 과거에도 꾸준하게 올라갔던 여력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테마 업종군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오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식은 이제 내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림픽 관련 수혜주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방송 관련주, 지카 바이러스 관련 업종들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멘토님께서는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네. 리오 올림픽이 이제 내일 개최를 하는데요. 역시나 그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오 올림픽 수혜주로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 방송,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IMBC 뭐 중계를 해주는 뭐 YTN 정도 이제 미디어 쪽으로 한번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이고 어느 정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YTN, IMBC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리오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면 뭐 시청률에 따라서 IMBC라든지 YTN, 스포츠 조선까지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박스권 저점 자리다. 매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자리다. 뭐 IMBC를 한번 본다면요. 자,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자, 주봉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권 저점이 한 4,100원 정도인데요. 그리고 박스권 저항선이 한 6,000원 정도인데, 이 지지를 하는 선을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MBC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을 지지를 했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0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질 거야 하고 공략을 안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8, 9번 정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네. 더불어서 이 자리가 이제 나온다면, 시세 흐름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는 뭐 5,000원이라든지 6,000원까지 나온다면, 손절을 본다면 뭐 마이너스 한 2, 3%에서 끊을 수 있지만, 수익을 본다면 20%, 3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더불어서 그 지카 바이러스 쪽은 브라질에서 열리는데요. 유니더스라든지 명문제약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죠. 지카 바이러스 관련 업종 수혜주들입니다. 브라질 쪽에서는 지금 지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이 되고 있고 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수단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제 감염이 된다면 아마 유니더스 그리고 명문제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볼 텐데 앞서 테슬라 국내 입점과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또 자동차주들의 움직임도 부품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봤었었는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 자동차 사업 확대에 따라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테크 솔루션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을 보면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이 지금 역시나 뭐 삼성전자의 네. 이탈리아 크라이슬러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 인수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네. 그 기업도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관련 종목들 그 종목이 올라요? 예,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네. 요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에이테크 솔루션이 가장 선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트렌드, 올라가는 트렌드가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변하는데, 네. 지금 트렌드가 다소 보면 N자형으로 지금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날짜가, 요 날짜가 7월 22일 정도에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이 모습을 이제 N자형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N자형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찾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포인트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N자형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사람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공략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실현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을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3일 이평선이라든지, 뭐, 5일 이평선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뭐, 한 3일 이평선 자리가 아마 8,0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뭐, 이평선 기준으로 공략을 해서, 뭐, 심리적 가격대 10,000원 정도까지 노린다거나, 다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라든지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 종목이 많이 올랐다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덜 오른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AP 시스템 뭐 그렇게 좀 덜 오른 종목들로 한번 찾아서 공략을 하는 관점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파인 디지털의 흐름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장중에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상승폭도 제한이 되고 있어요. 차익 매물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파인 디지털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내가 마찬가지에 그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전기차 쪽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의 관련주인 똑같은 관련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파인 디지털도.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대장이 이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이 지금 2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장 종목이 지금 윗꼬리 달고 오늘 정도 8,950원, 9,000원 정도 터치를 하고 이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 종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파인 디지털이죠. 파인 디지털도 어떻게 보면 동생 종목이라고도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대장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래 종목 따라가는 종목들은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장 종목에 올라가야지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전에 발표됐었죠.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최초로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 삼본정밀전자거든요. 오늘까지도 급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역시나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시장의 테마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그 포켓몬고 열풍이 불었을 때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난 뒤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재차 오르는 역시나 뭐 N자형 패턴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본 정밀전자도 지금 한 차례 이제 이번 주에 올라왔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 이평선 중심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지지선 중심으로 지지선이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탈이 되면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지선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평선을 지지를 안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지지를 한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고, 지지를 못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돼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본정밀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 이평선이라든지 지지선 정도, 이탈이 없다면,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포인트 구간을 한번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본정밀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 이평선이 12,000원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12,000원 정도가 조금씩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지하면 뭐 공략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프로젠 상장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슈넬생명과학 오늘 4%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슈넬생명과학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슈넬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력성 종목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 번에 이제 뭐 상한가도 가고요. 그리고 뭐 3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상한가를 뭐 3번, 5번도 갈 수 있고, 그게 크게 오를 수도 있는 만큼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 세력성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슈넬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자, 한번 차트를 보면요. 자, 요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넬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오르고, 자, 이렇게 크게 오르고 떨어졌는데, 자, 14,880원 정도까지, 자, 2,000원에서 14,000원, 15,000원 정도까지 오르고 난 뒤, 이 15,000원이 다시 3,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연 이 종목이 다시 재차 오를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의심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8,000원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슈넬생명과학은 뭐 2015년도, 2016년도 뿐만이 아니라, 2014년도, 3년도, 2년도 매년마다 상한가를 3번 정도 올라가고 나서 다시 그 가격, 원 가격으로 내려가고 한 달 뒤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누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종목이 A프로젠 상장이 몇 달 뒤면 빠르면 이제 뭐 4달이 될 수도 있겠고 빠르면 뭐 기본적으로는 한 2, 3개월 정도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슈넬생명과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오히려 떨어지고 나서 행보를 하면 더 싸게 잡고 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아용품주도 이어서 한번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라는 언급과 함께 오늘장 탄력을 조금 받는 모습입니다.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요런 종목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쪽에서 192조 원 보조금 지원책 발표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그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N자형으로 상승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주일 전에 이제 192조 원 지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세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도 한 차례 슈팅이 나오면서 10,000원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점을 본다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출산 관련 업종군들 그리고 고령 관련 업종군들은 정부 쪽에서 이제 지원금이 투자를 하겠다 나왔고 거래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터져줬기 때문에 N자형으로 이제 계단식 패턴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소 오늘처럼 상승을 할 때 따라가면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고요. 윗꼬리를 잘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줄 때 뭐 분할로 접근을 하고 슈팅이 나오면 파는 전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좋은 업종군이고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용품 관련주들 주가가 바닥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괜찮겠다라고 평가하시니까요. 접근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고 또 SK하이닉스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7% 정도 오르면서 SK하이닉스 바닥을 찍고 견고하게 올라오는 차트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25,000원대 저점을 찍고 지금 저항선인 32,000원 정도를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 한 26,000원 정도 대비해서 35,000원 정도면 이 저점 부근대에서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다소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보통 SK하이닉스처럼 우상향 종목들은 21 이평선을 살짝 깨고 많이 다시 올라가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SK하이닉스가 21일 평선까지 소폭 떨어지고 난 다음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뭐 그런 관점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이평선 5일 이평선 위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뭐 21일이라든지 11일 평선 정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회복하는 시점이라든지 뭐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한다면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한 7,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또 하반기에 디램 가격 반등과 함께 실적 전망치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현대중공업 52주 신고가를 찍은 오늘장입니다. 5%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월 27일에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했다는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들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실적으로 보자면 조선업종들 가운데서 현대중공업만 단연 돋보일 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영업 적자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흐름과 다른 조선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비교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중공업 그리고 건설업종군들이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쪽에 오랜만에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군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만 원과 지금 한
15,000원 요 부근대가 이제 박스권으로 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분간은 시세 흐름이 강하게 움직일 거다. 우리나라 시장의 돈이 지금 코스피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뭔가 시장을 주도를 할 만한 종목군들 종목으로 이제 돈이 쏠릴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대 양봉식으로 그냥 뭐 지금 외인가 기관이 그냥 쓸어 담고 있다고 지금 뭐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스캐핑이라는 뭐 기법이기 때문에 1% 2% 먹을 건 아니거든요, 대형주를.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조정을 줄 때 한번 공략을 하면 좋고요. 조선업종군들은 지금 뭐 SK, STX, 뭐 조선해양, 뭐 엔진, 뭐 현대상선, 뭐 기타 등등 많은데 조선업종군들은 지금 뭐 한 3년, 5년, 그리고 뭐 한 8년, 10년 정도를 봐도 과거에 이제 한때 크게 오르고 난 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다시 뭐 옛 영광을 찾기 위해서 올라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잠깐 하락 추세에서 뭐 예를 든다면 80이 떨어지고 나서 20이 올랐는데 이거를 올랐다고 말하기보다는 반등이거든요. 그런 반등 부분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하락 추세에 크게 몰릴 수가 있다. 반등은 반등 뭐 소폭 짧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엔터주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YG 엔터테인먼트, SM 오늘 모두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한 마이너스 한 5%가량 떨어지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죠. 자, 일단은 그 대응책을 한번, 접근을 해 본다면,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드 문제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번 나오고 사드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한다는 뭐 회의를 한다거나 뭐 대응책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을 하기보다는 비중이 뭐 10% 내외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비중이 조금 많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반등이 나올 때까지 보유 의견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팁을 드린다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라는 이제 신인 걸그룹이 이제 데뷔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반등이 나올 때 뉴스가 나온다면 조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살펴보면서 화장품주로도 패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주 관련해서도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마찬가지로 엔터주와 함께 박스권 하단에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LG생활건강 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 다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할 때 이미 어떻게 본다면 다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사드 배치를 할 때 중국 쪽에서 거세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뭐 종목군들이라든지 업종군들은 당연히 좀 하락을 할 수 없고 지금 오늘 좀 심하게
의견을,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이제 좀 심하게 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화장품과 엔터주는 이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네. 중국 쪽 입장 표명과 우리나라 입장 표명, 조율이 중요하겠죠. 그런 조율은 아마 조만간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회의를 해서 좀 긍정적인 회의 결과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아모레퍼시브 이런 업종군들도 반등이 같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 업종과 특징 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장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인데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를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인 종목,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과 업종 쪽으로 계속 한정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꼭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가 공략주는 반도체,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IT 업종 쪽에서 한양 ENG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양 ENG 같은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 유틸리티 설비 쪽에서 특히 관련된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의 필수적인 이 고순도 특수 가스 설비부터 이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 전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쪽은 장치 산업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련된 업체들이 국내에서 한 4군데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어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격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일반 산업 플랜트부터 이 바이오 제약 플랜트, 그리고 정밀화학이나 전자재료 쪽에, 그리고 태양광, 원자력 발전 설비까지, 그리고 우주 항공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각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어서 여러 부분 쪽에 시너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플랜트 관련된 쪽에서보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무게가 좀 더 실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변화를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시장에서 주도하는 업종인 만큼 이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 고순도 특수가스 쪽이 업황이 양호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이 계속 부각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실적 같은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스 정화장치 제조나 판매 사업을 하는 이제 자회사를 하나를 갖고 있었던 게 이제 CSK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고요. 이 회사가 지분이 갖고 있던 지분을 전량 한 1,200억 원에 양도를 하면서 지난 8월 31일 날 양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관련 부분들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들인데, 한간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연간 영업이익 한 150억 가까이 나는 자회사를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헐값 매각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주가가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은 장부가 대비해서 한 4배 규모가 되는 금액을 주고 팔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오히려 이 들어온 현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 쪽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에 따른 전반적인 모습들은 양호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현금을 보유한 추가적인 사업원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매년 어떤 매출 성장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들 잘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수익성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어떤 순이익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회복된다라는 어떤 원년을 보여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실적 흐름들이 확장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 4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올해 같은 2, 3분기까지 연결된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1, 4분기를 기반으로 해서 약 한 400억 정도는 넘는 순이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으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350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의 모습들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관점과 함께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 약 한 16,000원대 이상 부분까지 시도했던 부분들이 단기적인 자회사 관련된 뉴스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구간이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약 한 13,000원대 전후 정도라면은 진입 가능한 가격대, 즉 오늘 종가 정도 부분이면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부분인 16,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설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저항선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일단 손절가는 조금 짧게 해서 12,000원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전 고점인 16,000원도 쉽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 다음에 흐름들은 물론 이제 실적 흐름들이 회사가 반영하는 부분만큼 특히 이제 지금 상황이라도 어제도 좀 저평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다음 단계 쪽이라고 한다면 약 한 18,500원 정도가 추가적인 다음 저항선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지금 움직이는 주도주에 올라탄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IT 업종 쪽에서의 나오는 변화 쪽에 어떤 눌림목 흐름들이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진입 가능한 종목들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시면서 목표가보다는 앞으로 이제 눌림목 이후의 탄력들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종가에 공략 가능한 한양 ENG 꼽아주셨고요. 전 접점 바닥을 다졌던 부분 12,000원 손절가로 정해주시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6,000원까지 충분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마감 예상 체결 지수 0.6% 오른 201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출발 2006포인트 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죠. 상승폭을 줄이는 시간 없이 꾸준하게 상승폭이 늘어가면서 현재는 2017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효과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수급을 확인해 볼까요? 이러한 상승 흐름 외국인 쪽에서 만들어줬습니다. 2천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역시나 영국발 호재가 오늘장 외국인들의 흐름을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700억 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 매도세가 조금 주춤합니다.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500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 가깝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154만 원대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3% 이상의 하락 후 3% 이상의 하락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낙폭은 어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0.16% 정도 하락하면서 6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주가 바닥 부근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결국 13만 원대도 쉽게 깨지 않는 현대차의 움직임인데요. 1.9% 정도 오르면서 13만 3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물산 2.2%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거듭 바닥을 확인하고 꾸준하게 올라오는 양상을 차트가 그려주고 있는데요. 14만 원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보죠. SK하이닉스 3.27% 상승했습니다. 34,000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램 가격 반등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함께 1.6%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도 함께 움직이네요. 2.2% 정도 오르면서 72만 3,000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아모레퍼시픽 파란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중국발 보복 조치에 따른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2.9%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연 저점 부근으로 낙폭이 조금 확대되면서 주가는 36만 2천 원대 걸려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2.19% 오르면서 현재 98,200원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다음 종목들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0.8% 내리면서 695포인트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703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9시 구간에 바로 하락 전환했고요. 하지만 낙폭 또한 694포인트 저점을 찍으면서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는 살짝 꼬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0.75% 내린 696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코스닥의 낙폭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9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31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사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0.3% 정도 내리면서 10만 원대 초반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셀트리온 7월부터 10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 횡보 중입니다.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1.75%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 장 초반에는 조금 셀트리온과 함께 내렸다가 오늘 장 마감에 임박해서 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는 0.3% 하락합니다.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고요. CJ ENM 오늘 두드러지는 모습이죠. 7.5%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찍었습니다. 어제 나흘 만에 반등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중국발 우려감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CJ도 마찬가지로 6%대 이상으로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가 1.8% 정도 하락하면서 11만 9,8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찍은 장중 연저점이 11만 8천 원대였는데요. 거의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머티리얼즈 어제 연고점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나 싶었는데 역시나 강하죠. 보합권에서 버텨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6만 원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코미팜은 1.4% 정도 하락하면서 28,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4.6% 비교적으로 조금 크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5,450원 가리키면서 역시 저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투스 현재 1.4% 정도 내리면서 11만 1,2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발 호재와 그리고 중국발 악재가 겹쳤던 8월 5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멘토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네.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우리 코스피 시장은 2,000포인트 안착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좀 안착하는 모습이고 개인과 기간은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지수도 일단 외인과 기간의 양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과는 상반되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시장의 자금이 그 대형주 장세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라든지 뭐 우상향 종목들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 종목군들은 다소 이제 시장 주도주 쪽 상승 트렌드가 바뀌듯이 N자형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이 뭐 크게 오르고 나서 조정을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정도 조정을 받은 뒤 다시 2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시장 주도주 쪽에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일단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외환시장의 마감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국에서 대규모 완화책을 꺼내들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으로 하락 출발을 해서 오늘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짚어주시죠. 네, 환율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통화 완화 정책 등의 그 리스크온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1110원에 현재 멈춰있는 모습이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크게 움직임은 제한된 가운데 111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곳에 포인트를 조금 맞춰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어제 말씀드린 대로 1100원 선까지 내려간다라면 한국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좀 강력하게 정부 쪽으로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우선은 리스크 오프 심리가 조금 많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비농업부분 고용지표에 대한 관망세로 달러원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자, 당국에서 구두개 입장 발언을 한 이후에는 여전히 심리적으로도 경계 심리가 만연해 있는 현재 한국의 원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 보자면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도 영란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완화 기조세로 강세로 조금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선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한 0.13% 오른 2,986포인트 정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전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0.18%, 전부 다 지금 전날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같은 경우는 보합세로 멈춰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 자, 오늘 강하게 한번 올라가서 현재는 2017포인트에 마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영국의 금리 인상 포인트와 유가 상승 포인트가 아시아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라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산 매입 규모도 대규모로 확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장중에 강세로 전환된 게 조금 강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나.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상단 포인트는 2030포인트까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인민은행의 위안화 가치 같은 경우는 3일 6.6위안에서 올렸다가 최근 다시 6.64위안까지 가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위안화 가치가 다시 강세 전환된 것은 달러 가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약세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현재는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수급 상황도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올려주는 만큼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와 일본 역시 상승세를 타서 국내 증시 또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라면 전일 원유 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갔죠. 전날보다 배럴당 1.1달러, 한 2.7%가 높아진 41.93달러에 마감이 됐는데요. 우선 유가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우려 상존으로 개장 초에는 조금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추가 부양책에 따른 유럽 증시가 살아나면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유가 또한 마찬가지로 7월 내내 배럴당 50에서 40불까지 조금 급격하게 내려온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충분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내려온 만큼 지금 원유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원유 ETF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등 좀 나와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진입하기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원유 ETF 같은 경우 진입해서 상승 포인트로는 원유가 한 3달러까지 열려있는 자리, 혹은 배럴당 44달러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41달러 부근에서 진입하셔가지고 44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분 고용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달러와 파운드화를 제외한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아주 좁은 폭에 등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원유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조정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는 국내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만큼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전날보다 온스당 2.6달러 높아진 136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화는 금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다. 파운드화 이외에 엔화와 유로화 같은 경우는 보합권의 혼조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금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온스당 1377달러까지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1377달러 이상 돌파가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골드의 금의 모습을 보자라면
아직까지 안전자산에서 돈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지금 영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리스크가 한풀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도이치뱅크라든가 이탈리아 은행 쪽에서는 리스크가 아직 안고 있다라는 게 이 안전자산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판단되고요. 골드가 다시 한번 $1,300 온스당 1,370달러 돌파된다라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릴 수 있을 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에 돈이 들어가면 코스피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금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 자, 영란은행 어제 금리 인하 포인트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면 금리를 22T를 인하를 했죠. 0.25% 인하가 됐는데 600억 파운드의 국채 매입이 들어갔고 100억 파운드의 회사채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면서 유럽의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600파운드의 국채 매입이랑 100억 파운드의 회사채 매입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제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진행을 하겠다. 자, 인플레이션이나 지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으로 단행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단기적인 지표 움직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돈을 풀지 않을까. 그래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가 금리 인하로 인한 하락세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약세 포인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 같은 경우도 워낙에 많이 내려가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8월과 9월 같은 경우는 꾸준한 하락 포인트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유럽 중앙은행과 지금 일본은행에 이어서 현재 영국 같은 경우도 역시 극단적인 경기 친화적인 정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그리고 중앙은행, 유럽의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이 세 군데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점점 더 살아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버블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현재 금시장의 가장 큰 이슈, 현재 시장의 안전자산의 가장 큰 이슈는 연준의 금리 인상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9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힘들다라고 보여진 만큼 지표 발표로 10월, 11월까지 지켜본 이후에 12월 정도에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전부 다 금리 인하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만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 준다라면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재 저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12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의 확률은 현재 한 38%로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확률을 좀 지켜보면서 12월 금리 인상 포인트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8일의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구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해관총서가 중국의 7월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지난 6월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481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7월에 움직임 주시를 하셔야겠고요. 일본은 6월 경상 수지를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올림픽 일정입니다. 8일 오전 4시 한국과 독일의 축구 조별리그가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전 5시부터는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이 열리고요. 오전 1시 22분에는 수영, 남자 200m 자유형 예선전이 열립니다. 네, 이날 한국의 박태환 선수가 출전을 하니까요. 이른 시간대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올림픽 시즌인 만큼 또 작가님이 특별하게 올림픽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네, 증시 관련한 일정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어떤 점 주목하시는지요, 김경 멘토님, 최승용 멘토님? 일단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올림픽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카 바이러스 쪽이라든지 미디어 관련 업종군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사드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드 대표적인 이제 방산 업종군들이 스페코라든지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이 안 되어 있지만 기업적으로도 좋은 종목이,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 헨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한 차례 시세 흐름이 나오고 난 뒤 지금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종목이 방산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조금 알려진다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받쳐주고 모멘텀도 받쳐주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정 구간 한 달 정도 행보를 하고 나서 한 5% 정도 올라와 줬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미리 좀 선취매를 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오늘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강 쪽에서 뭐 녹조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자연 관련 그 종목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전력 수혜주를 한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날씨가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인 뭐 신의 산업이라든지 뭐 옴니 시스템, 전력난 관련 업종군들까지 같이 보시면 다음 주 정도는 뭐 무난하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전일이나 이제 후에 한번 조정을 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급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전략 세워볼까요? 네네. 일단 뭐 오늘 전략을 세우시려면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자, 일단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강했던 종목들, 뭐 수급이 강했다면 적어도 한 10% 정도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뭐 이아카이, 뭐 스트랩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뭐 저 통신사, 이동 주파사 그런 종목들도 있고, 금호산업, 뭐 인디에프, 두산엔진,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오늘 중공업 그리고 건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해인이라는 종목들도 한 5% 정도 들어왔고, 우리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자연과 환경이 상한가를 가면서 다음 주 시장도 뭐 녹조 현상에 대한 뭐 미세먼지를 한번 차트를 보셔도 좋고요. 전력난에 심한 뭐 신일산업, 뭐 선풍기 관련주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뭐 에이테크 솔루션, 결국에는 일단은 동시호가 때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역시나 뭐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업종군들, 뭐 노트7이라든지 자율모드 자동차, 뭐 여러 가지 홍채 인식 이런 부분들을 관련 수혜 업종군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주말에 찾아서 공략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는 코스닥 업종군들은 주도주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권 종목이죠. 우리들 휴 브레인을 보시면 오늘 결국에는 조금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들 휴 브레인을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휴 브레인 보시면 일단은 결국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장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후장에 끌어올린다는 거는 다음 주 중에 이벤트 기대감으로 지금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쪽이랑 반기문 테마주, 그리고 뭐 안철수랑 뭐 유승민 테마주까지 한번 같이 봐야 되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다. 다음 주 시장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에 대해서는 현금 비중 확대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현재 코스닥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네, 코스닥 차트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저기 제가 이제 한 700포인트 선입니다. 자, 여기 700포인트 선과 바로 아래 뭐 짧게 본다면 680, 좀 길게 본다면 640인데 좀 짧게 봐서 700포인트와 680포인트를 본다면 여기 노란색 박스로 그어 본다면 눈에 확인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런 노란색 박스 구간으로 왔을 경우에는 항상 박스권 그 저항대죠. 저항대가 왔을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앞에도 그렇고 뭐 한 달 전에는 뭐 브렉시트 때문에 640포인트까지 크게 하락을 했죠. 자, 이런 경우를 본다면 지금 구간대, 여기 노란색 박스를 그어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서 돈을 찾는 시즌이죠. 여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돈도 시장에서 돈을 찾고 있고, 그리고 미국 상승 모멘텀도 특별한 상승 모멘텀도 없거니와 사드 문제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현금을 쥐고 떨어진다면, 떨어지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수익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700포인트 구간에서 장세가 좋다면, 단타로 뭐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을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대응을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장 전략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차승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2014년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미국계 7월 고용지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결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